만 4세 프로그램 첫 번째 주제는 개구리입니다. 우리 지난번 첫 번째 그 만남에서 했던 수업에 놀이 시간에 우리가 개구리 접어서 개구리 띠뛰기 해봤었죠. 만 4세 정서 프로그램은 개구리, 점핑 개구리 놀이로 구성했습니다. 점핑 개구리 놀이가 그 정서적 프로그램에서 무엇으로 적용하나 하면 아이들이 흔히 승부를 내는 경험들을 하게 됐죠. 살면서 우리는 늘 승부를 내는 경험들을 갖고 삽니다.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승부에서 10명이 승부를 했다면 10명 모두 성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뭐 금, 은, 동이 있다면 3명이 성취할 테고요. 1, 2, 3, 4, 5, 6, 7, 8, 9, 10 등이라고 하는 등수를 매기게 된다면 각 순위에 따라서 성취도가 다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은 성취와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하는데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성취하는 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실의 경험도 내가 비록 지금은 상실했지만 이 상실이 그 상실을 극복해서 성취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1등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실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그 상실의 경험이 그 과정을 넘어섰더니 성취의 경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경기에서 졌는데 지는 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배웠다면 1등하는 방법이 아니라 진 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건 또한 성취의 경험이 된 겁니다. 이 깨구리 놀이를 통해선 아이들이 이러한 경쟁이나 승부, 성취와 상실이라고 하는 과정을 건강하게 익혀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팅한 건 깨구리를 준비하고요. 그 밑에 나무젓가락이든 그 책이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친구와 경쟁하는 놀이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상실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정서적으로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구리 띠뛰기를 통해서 내적 경쟁, 즉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실패하느냐의 문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타자와의 경쟁에 앞서서 나와의 경쟁 안에서 성취와 상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험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때 내가 상실을 해도 혹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아이들이 그 자신이 상실한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주의해 주셔야 될 건 아이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에 그 크게 목적을 두기보단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놓고 책에 깨구리가 한 권을 뛰어 올라가기, 2권 뛰어 올라가기, 3권 뛰어 올라가기 같은 아이 각각이 각자 자기가 그 목표 지점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 중간에 실패도 있겠죠. 책을 뛰어 올라가는 것을 활동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띠뛰기를 하는 과정에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극복하겠구나를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교사는 그런 포인트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뛰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천천히 해볼까 등등의 제시를 해주고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수정해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화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된 시각 안에서 바라보면 못하는 것도 있겠죠. 때론 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그런 정서가 올바른 정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이거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지 하나하나 수정하고 또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엔 성취라고 하는 최종의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정서지능이라고 해서 골먼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제시한 정서지능에 따르면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목표지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 과정을 즐기면서도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는 게 아니라 목표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내는 아이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이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잘 응원해 주시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4세 봄 2는 꽃입니다. 꽃을 소재로 우리 골판지 꽃을로 벌들이 날아오는 무늬를 표현해보는 꿀점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할 거고요. 이렇게 만든 꿀점 꾸미기 활동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겁니다. 흔히 우리가 오마주라고 하는 작업이 있죠. 오마주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감동받은 어떠한 작품의 내용을 빌려와서 내 작품에 사용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꽃을 소재로 그린 예술가들, 화가들의 작품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오늘 만든 꽃을 가지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 작품을 오마주 해보는 겁니다. 즉 타인에 대한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에 대한 존경, 그 작품에 대한 인정, 그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내가 친구들과 함께 내가 그린 꽃으로 그 작품을 표현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작품은 꽃을 만들어서 바닥에 쭉 펼쳐놓고 그 위에 아이가 누워서 나 스스로도 그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꽃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에바 헬머슨의 작품을 표현하는 것도 하고요.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작품을 표현하는 화병을 하나 해놓고 아이들이 그린 꽃을 놔서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작품들을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주는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그 그림을 따라서 해보는 거죠. 모방의 경험도 매우 중요한 정서적 경험이 되고 그 모방이라고 하는 과정이 남의 걸 훔치거나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작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그런 작품 행위로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만 4세 여름일 소재는 나비입니다. 나비는 우리가 만 3세에 봄 2에 나왔던 벌하고 같은 과정이죠. 나비를 만들어서 산책하면서 그 나비를 가지고 감정이입해서 느끼는 과정을 만 3세 때도 하고 만 4세 때도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는 가볍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 4세 여름 2는 애벌레를 소재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숙근이라고 하는 교구를 활용하는데요. 숙근은 이렇게 흰색 긴 줄에 양쪽 끝이 나무로 마감되어져 있는 교구입니다. 그 중에 한쪽 끝은 순놈 역할을 하고 한쪽 끝은 앞놈 역할을 해서 끼우면 직선이었던 끈이 패곡선이 되도록 만들어진 교구예요. 그래서 이 교구를 가지고 애벌레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이 끈이 동그라미가 되면 알이고요. 이게 길쭉하게 몸을 가지면 애벌레를 표현하게 됩니다. 또 번데기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이 끈을 가지고 그 나비를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할 때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하면 나비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알부터 애벌레, 번데기, 나비라고 하는 나비 한 사리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 숙근을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밖에서 바닥에 놓고 조용하면서 활동을 할 건데요. 이 활동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정서적 활동의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협업,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끈은 특징이 빼서 자기 것끼리 꽂으면 자기가 패곡선이 되지만 다른 친구의 끈이 또 있어서 그 끈과 끼우면 기다란 큰 애벌레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2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큰 애벌레가 되지요. 이게 5명이 연결하면 엄청 큰 애벌레가 될 거고 10명이 연결하면 더 큰 애벌레가 될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각자 자기 프라이빗한 개인의 생활들에 대해선 굉장히 익숙한데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해서
함께 작업을 해서 무언가 완성해보는 그런 경험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친구의 끈과 연결해서 큰 애벌레를 만들도록 제안한 뒤에 그 안에 자연물을 가지고 그 애벌레 무늬를 꾸며주는 활동을 해보는 협업의 기회를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거죠. 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협업의 정서적 경험은 이후 아이가 살아나가면서 무언가 공동의 작업을 해야만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협업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애벌레 숲근에선 애벌레 한 마리가 숲과 함께 살아나가듯이 친구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우리가 큰 대형 애벌레를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숲근을 가지면 나비 한 마리를 구성할 때 5명의 친구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를 길쭉하게 놔서 몸통을 만들고요. 더듬이와 눈을 표현해 준 뒤 나비의 날개 4장을 이 숲근으로 차례대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나비의 날개 무늬를 꾸며주면 나비 한 마리가 되겠죠. 5명이 협업해야만 나비 한 마리가 됩니다. 한 친구는 몸통이 될 테고 한 친구는 왼쪽 첫날개, 한 친구는 오른쪽 첫날개, 또 왼쪽 뒷날개와 오른쪽 뒷날개를 각각 한 사람씩 맡아서 하면 5명이 모여서 각각 다른 역할이지만 그 하나가 모이니 날 수 있는 한 마리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협업의 가치겠죠.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런 정서적 내용을 전달해 보면 아이들이 이런 경험들이 누적돼서 결국은 무언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경험이 누적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만 5세 수업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만 5세 봄 1수업은 겨울을 난 나무들이 갖고 있는 겨울눈을 가지고 하는 정서적 수업입니다. 겨울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나 하면요. 나무가 자라면서 지난해 1년 동안 쭉 계속해서 저장해온 기운이, 에너지가 그 겨울눈 안에 집약돼 있다가 새해 봄이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를 키웁니다. 즉 이 새로운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 기운들을 저장해 놓은 거죠. 어제가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내일로 자라나가는 겁니다. 내 과거에 담겼던 경험들이 오늘의 겨울눈이고 이 겨울눈은 내일의 가지가 돼서 또 새로운 겨울눈을 키우는 거죠. 이거를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경험하게 해서 나의 시간이 오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제를 담고 있고 그 시간이 내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교구는 이런 종이 겨울눈입니다. 디자인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겨울눈이 3종이 있고 요 위는 겨울눈이고 밑에는 입 떨어진 자국, 옆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겨울눈이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에 옆푼을 그려주고 이 그 겨울눈 교구의 가장 큰 특징은 뒷면입니다. 이 뒷면에 벨크로를 붙여서 활용할 건데요. 요 나머지 여백에 아이가 내년에 뭐가 되고 싶은지 자기 꿈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으면 내 꿈이 담겨 있는 게 되겠죠. 요 겨울눈이 요 방향으로 보일 때 이 뒷면에 쓰여진 내 희망, 내가 내년에 이룰 것, 새해에 자라서 이룰 것은 이렇게 덮여 있으면 그 안에 담긴 게 됩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즉 내 안엔 가능성과 희망, 미래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자아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정서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기도 하고 자신감을 가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존재인 나라면 여기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는 활동입니다. 자존감은 너가 훌륭하고 잘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크는 게 아니라 너는 무엇을 해도 가치 있는 존재야. 네 안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눈에 아이들이 그에 잘할 것들을 말하면 교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3개의 겨울눈을 만들 거고요. 이 겨울눈 3개씩을 각각 아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한 나뭇가지를 선생님이 표현해 놓고 그 위에 아이들이 이 겨울눈을 붙여서 우리 반 나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우리 반 나무를 만들었으면 큰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진 거죠. 그 나무 한 그루에 내 겨울눈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겨울눈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떼서 딱 읽어보면 내 꿈이 나올 수도 있고 친구 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를 땄을 때 내 꿈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안에 내 꿈이 있는 건 아이들 다 알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을 담는 활동이 겨울눈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어서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 나무에 나의 희망을 담은 겨울눈이 붙어 있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 겨울눈에서 나온 가지는 얼만큼 자랄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꿈을 이루며 자랄까를 봄에 계획해 보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기도 하고 꿈꿔보기도 하는 활동이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저장하고 생각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옷의 봄 2는 나무에 피는 꽃이 소재입니다. 그 활동 중에 나무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운트에 넣어서 아름다운 액자를 꾸미는 활동 할 거거든요. 종이 마운트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그리고 이건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틀, 액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 표구하다, 틀 뭐 이런 뜻인데 요 안에 우리가 자연물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꾸며주고 이걸 덮어서 액자로 만드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물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즉 신미안이라고 하는 걸 기르려고 합니다. 신미안은 아름다움을 찾아서 볼 수 있는 눈이죠. 어떤 걸 만나더라도 그 안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나뭇잎, 꽃잎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고, 그건 대상에 대한 인식이지요. 그렇게 찾은 대상을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조형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나의 표현을 갖는, 즉 대상인 타자와 내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는 것들을 정서적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막 붙여요 라고 하는 활동 중심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찾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아름다운 걸 찾아서 또한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꾸며보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스프레이풀을 뿌리고 자연물을 붙이고 뚜껑을 덮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결과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행위 하나를 더 할 건데요. 이 마운트를 햇빛에 비춰서 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비춰진 그림이 빛이 투과돼서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자, 이건 봄에 냉이의 씨입니다. 씨방 열매인 거죠. 열매를 쭉 붙여서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자그마한 냉이 씨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죠. 다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철 우리 들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광대나물의 잎과 광대나물의 꽃을 패턴으로 붙인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따서 쭉 배치한 거예요. 광대나물을 아름답다라고 찾은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 재료를 붙이고 빛에 비춰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즉 내가 한 행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내가 잘났어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결과를 의미 있게 인식하고 그 의미를 더욱 확장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력을 정서적 경험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 5세 여름일은 딱정벌레 소재로 진행이 됩니다. 딱정벌레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정서활동으로 준비한 건 딱정벌레는 딱지 날개와 첫 번째 가슴마디, 머리라고 하는 몸을 갖고 있고 각각의 체절들이 다 다른 색이거나 특별한 무늬를 갖고 있는 곤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슴벌레는 머리도 가슴도 딱지날개도 모두 검은 빛을 띠지요. 또 장수풍뎅이는 진한 갈색을 띠기도 합니다.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칠성무당벌레는 7개의 검은 점을 갖고 있고 딱지날개는 붉은색인 경우가 많죠. 우리들은 각각 해당 곤충에 따라서 색을 생각하고 무늬를 생각하고 원래 그 곤충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그 곤충을 탐색합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딱정벌레 말고도 수없이 많은 색깔과 수없이 많은 형태의 딱정벌레들이 있겠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제공되는 교구는 이렇게 생긴 딱정벌레의 공판입니다. 이 공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딱정벌레의 여러 가지, 우선 패턴지도 하나가 제공이 됩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패턴지를 얹어서 꾸며도 보고요. 다른 친구 패턴지와 섞어서 이렇게 딱지날개의 무늬를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자연에서 다양한 자연물에 이 패턴지를 올려놓으면서 딱지날개나 가슴 무늬가 어떤 무늬일까 상상해 보는 활동이죠. 이때 이 무늬를 계속해서 어느 한 장소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무늬로 변화시켜 보는 정서적 경험,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도 한번 대볼게요. 자, 그랬더니 무당벌레의 날개 무늬가 지류가 무늬를 갖게 됐습니다. 쭉 올려서 바꿔보기도 하고요. 요번엔 여기에 나뭇잎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날개 무늬를 바꿔보기도 하고, 자, 또 가지고 이동해서 자,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풀잎이 있는 곳에 올려놔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여기에 이렇게 모래 위에도 올려놔 볼 수 있습니다. 딱정벌레의 무늬를 계속해서 바꿔보는 거죠. 자, 예. 이렇게 하면서 가장 어울리는 무늬를 찾게 됩니다. 찾고 나면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저 찾았어요 하면 선생님이 사진으로 기록해주면 되는 활동입니다. 정해진 틀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롭게 적용하면 변화, 발전할 수 있다. 발전하지 않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생태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고정되지 않은 것. 즉 어떠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랄 때 그곳에서 환경이 변하면 똑같은 수종의 나무라도 다른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즉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 개체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개체의 특징이 변하기도 하죠.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기 특질만 지키면, 기본 규칙만 지키면 이 딱지날개에 어떠한 무늬가 들어가도, 이 가슴마디에 어떠한 무늬가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상상의 가능성의 상상을 아이들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을 들고 자연에 나가서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나뭇잎 위에도 올려놔보고, 나무 껍질 위에도 올려놔보고, 흙 위에도 올려놔보고 하면서 딱정벌레 날개 무늬를 상상해보는 활동입니다. 만 5세 여름이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정서 프로그램 소개하는 거에서 1학기만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이 활동에서 우리가 소재는 나뭇잎이고 학자별로 주제가 제공될 텐데, 제공되는 교구는 3주차 정서 활동에서 제공되는 교구는 종이 한 장과 인형 몸입니다. 이 종이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뭇잎을 한 장 구해서 먼저 붙일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구해서 붙일 건데, 이 나뭇잎은 어떻게 구할 건가 하면 이 인형 몸을 들고 다니면서 나뭇잎 여기저기에 대보고 이 인형에 어울리는 잎을 구할 거예요. 구해서 종이에 붙이고 이 인형 몸도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붙일 때 나뭇잎은 스프레이풀을 써서 붙이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인형 몸은 양면 테이프를 써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스펀지 양면 테이프로. 그럼 살짝 뜨겠죠. 이렇게 인형을 만들 겁니다. 그런 뒤에 눈알을 붙여주고 눈, 코, 입을 표현해줘서 요것처럼 인형을 완성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정서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인형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죠. 나뭇잎이란 무엇을 하는 기관이었죠? 나뭇잎은 나무에게 에너지를 생산해서, 나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나뭇잎입니다. 즉 나뭇잎은 나무의 잎과 같죠. 음식을 먹는 겁니다. 햇빛이라고 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죠, 잎이.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나무나 풀에게 잎이 없다면 그 외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 생태계엔 다른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질 테니까요. 즉 이 나뭇잎은 지구 생태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의인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도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기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에너지를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나눌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갖는, 즉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가치를 정서적으로 느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6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7강에선 자연미술하고 표현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2주차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2주차 열렬화북 수업하고 자연미술 수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번 2월 3일 날 대전에서 만나서 실제 선생님들이 그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